important thing that can be done is favored nations, Bobby. And we're not talking about a 25% cut or 50. We're talking about a 1,500% cut.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으셨어요? 미국 약값을 뭐 1,400%, 1,500%까지 낮추겠다.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말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발언의 배경이랑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거대 제약사죠. 화이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논란의 발언부터 좀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핵심은 그 MFN, 최국 약가 정책. 이걸 다시 꺼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약값을 다른 잘 사는 나라들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80 하는 약이 미국선 뭐 $1,300다. 이러면 이 차이를 없애겠다는 건데. 와, 듣기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 1,400% 인하라는 표현 자체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약값은 100% 내리는 게 최대잖아요. 100% 내리면 공짜니까요. 그렇죠. 100% 이상은 말이 안 되죠. 네, 1,400% 인하는 뭐 약 주면서 돈까지 줘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진짜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과장, 시선 끌기용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발언 자체는 좀 과장됐더라도 미국에서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은 실제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압력 자체가 이미 존재한다. 네,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약사한테 압력을 넣어서 내릴 수 있는 폭은 분석가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30%에서 많게는 80% 수준까지도 봐요. 30에서 80%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럼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돼도 상당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400%는 좀 비현실적이지만 실제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것 때문에 약가 인하 압력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랑 별개로 제약사들은 이미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화이자는 좀 어떤가요? 팬데믹 때는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 후로는 좀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뭐 역대급 매출 올렸지만 그게 좀 끝나면서 관련 매출이 확 줄었죠. 게다가 2022년에는 큰 인수합병 하나가 좀 잘 안 되면서 시장에서 실망감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랬었죠. 근데 2023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무려 430억 달러를 들여서 시젠을 인수했죠. 그 시즌 인수. 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진단키트 회사가 아니라 항암제 전문 미국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이걸로 화이자가 약점으로 꼽혔던 항암제 파이프라인, 이걸 아주 그냥 확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덕분에 최근에 패드세브 같은 항암제가 성과가 좋잖아요. 네, 맞아요. 패드세브. 실제 실적도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최근 실적 2025년 2분기 걸 보면 매출이 한 14억 달러, 작년보다 10% 늘었고요. 특히 그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78달러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한 0.58달러 이 정도로 봤거든요. 예상을 훨씬 웃돈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 혈전 용해제 엘리퀴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네. 이거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겼어요. 정말요? 네. 이게 화이자의 연간 한 74억 달러, 거의 10조 원 가까이 벌어주는 약인데 특허를 지켜내면서 2028년까지는 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거예요. 와, 2028년까지요? 그럼 몇 년간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재무 안정성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적도 좋고 특허도 지키고 분위기가 반전된 느낌인데요. 재무 상태에도 그럼 꽤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재무 상태 아주 탄탄합니다. 2025년 상반기만 봐도 영업 현금 흐름이 228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나 늘어난 거예요. 82%나요? 네. 이 현금으로 빚도 갚고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이 요즘처럼 좀 불확실할 때는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현금이 많다는 건 든든한 거죠. 그리고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볼 게 있어요. 지금 화이자 주가를 미래 실적 예상치랑 비교하는 그 선행 PER 있잖아요. 네, PR 그게 지금 한 8배 수준이에요. 8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평균 PER이 한 13.7배 정도? 그리고 화이자 자체의 지난 5년 평균도 한 10.8배 정도 됐거든요. 그럼 확실히 낮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확실히 좀 싸다,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랄까 시장에 모르는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싼 건 아닐까요? 가치 함정 같은 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저평가 주식에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죠. 근데 여러 분석기관들 평가를 좀 종합해보면 지금 화이자의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탈은 크게 튼튼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도 주당 한 33달러에서 34달러 그 정도 가치는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한 25달러 근처니까 못해도 30% 이상은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 이상 상승 여력. 네, 이게 단순히 PER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현금 흐름 할인법, DCF나 배당 할인 모형, DDM 같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봐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지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정책 리스크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말고도 또 신경 써야 할 정책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잘해도 외부 환경, 특히 정책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파급력도 크고. 화이자가 지금 마주한 정책 리스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약가 협상 리스크예요. 아, IRA 법안 때문에요.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분들 의료보험이죠. 여기서 비싼 약들에 대해서 제약사랑 직접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화이자 주력 여품들한테는 직접적인 가격 인하 압박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수익성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관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 매기겠다. 내 무역 적자 줄인다고 하면서요. 그렇죠.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처음엔 뭐 25% 얘기하다가 나중엔 뭐 250%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의 뭐 벌 주는 수준이죠. 250%요? 와. 네, 실제로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유럽 헬스케어 주가들이 막 출렁였거든요. 만약 진짜로 그런 높은 관세가 붙으면 원료든 완제품이든 수입해서 쓰는 제약사들은 원가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약가 협상, 관세 정말 큰 문제들인데 혹시 또 있나요? 뭐 제약사 자체의 위험 같은 거요? 신약 개발이라던가? 정확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그 R&D, 연구개발 리스크예요. 제약회사의 미래는 결국 신약 개발 성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이자가 지금 진행 중인 신약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1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죠. 100개 넘게요? 와, 많네요. 네, 규모가 큰 만큼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실패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핵심 후보 물질이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뭐 부작용이 나오거나 효과가 별로거나 해서 실패라도 하면 아, 그러면 타격이 크겠네요. 네, 이게 그냥 프로젝트 하나 실패로 안 끝나요. 회사 전체 성장 동력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면서 어렵게 회복한 시장 신뢰를 다시 확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다른 회사들도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신약 하나 잘못되니까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맞아요. 화이자라고 해도 그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네요. 약값 압박, 관세 문제, 신약 실패 가능성까지. 그런데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화이자를 좋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꽤 있단 말이죠.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괜찮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바로 전 세계적인 고령화예요. 아, 고령화 추세.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암,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이런 만성 질환 앓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련 약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하긴 그건 정말 큰 흐름이네요. 네, 화이자 같은 큰 회사들은 이런 시장 성장의 혜택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이에요. 특히 시젠 인수로 항암제 쪽이 강해진 게 중요하고요. 아까 예로 든 패드세브만 해도 지금 시장 반응도 좋지만 회사에서는 이걸 연매출 100억 달러 이상 올리는 초대형 약으로 키우려고 하거든요. 1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괜찮은 후보물질들이 개발 중이니까 이 중에 몇 개만 성공해도 장기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엔진이 되는 거죠. 고령화, 신약 파이프라인,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있을까요? 혹시 뭐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어떤가요? 아, 그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 좀 위축되어 있어요. 실제로 미국 S&P 500 지수랑 비교하면 헬스케어 업종 주가 수준이 전체 시장 평균보다 한 20%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20%나 싸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특정 산업이 시장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길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소외됐을 때 씨앗을 뿌려두는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1400% 약가 인하 발언은 현실성은 좀 떨어지고 정치적인 메시지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하지만 실제로 IRA 법에 따른 약가 협상이나 관세 부과 같은 정책 리스크는 화이자 같은 제약사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요인이다. 이것도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는 팬데믹 이후에 좀 어려웠지만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시즌 인수로 항암제 쪽 경쟁력도 키웠고 또 엘리퀴스 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큰 호재도 있었죠. 여기에 현금도 잘 벌고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또 주가 자체도 다른 회사나 과거에 비해서 싸다. 이런 점들이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치 뉴스나 정책 변화 따라서 주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 지금 시장에 있는 걱정이나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네요. 어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지 정책, 또 회사 안의 전략, 재무 상태, 그리고 인구 구조 같은 아주 큰 흐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보도 많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도 막 나오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소음이나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기업의 진짜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 단기적인 위험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실지 한번 각자 기준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